뉴턴 운동 법칙 두 번째 수업입니다. 4월 23일 퀴즈 3문제와 24일 퀴즈 1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동차는 직선 운동을 하고 있고요. 0초일 때 초기 속도와 6초일 때 속도, 그리고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보기에 나와 있는 물리량을 보면 가속도, 속력, 평균 속력이죠. 이 경우 일반적으로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직선 운동에서 시간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도고 넓이는 변이니까요. 평균 속력을 구하려면 변이를 구해야죠. 이렇게 y축을 속도로 해서 먼저 시간부터 동일한 좌표값을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y축의 값은 속도와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표시해 줘요. 처음 구간 0에서 2초 사이에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음의 가속도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의 기울기로 그려야 됩니다. 2초일 때 속도는 알 수가 없으니까 임의의 값 v라고 합시다. 두 번째로 2에서 4초 구간은 가속도가 0으로 되어 있어요. 등속도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v로 일정한 속도, v의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 것으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4에서 6초 구간은 양의 가속도 구간이죠. 가속도의 크기가 0에서 2초 구간에 비해 2배니까 기울기가 훨씬 가파르게 그려지겠죠. 6초일 때 6m/s가 되어야 하면 물론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다 그렸으니 이제는 좀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기억과 니은을 먼저 살펴봅시다. 우선 두 가속도 구간의 가속도를 써볼 수가 있어요. 0에서 2초 구간에서 가속도는 마이너스 a이니까 2분의 v-4와 같아야겠죠. 4에서 6초 구간에서 가속도는 2a이고 기울기 2분의 6-v와 같아야 합니다. 이 두 방정식은 원이 두 개인 2번 1차 연립 방정식이에요. 두 식을 풀면 가속도 a는 1m/s의 제곱, 그리고 속도 v는 2m/s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모두 맞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디귿에서의 평균 속력은 변이를 시간 간격으로 나눈 값입니다. 어차피 직선 운동이고 앞으로만 운동하기 때문에 이동거리와 변이는 같아요. 변이는 이 그래프의 넓이죠. 플러스 넓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직사각형 1과 두 개의 삼각형 2와 3의 넓이를 구하면 속력은 넓이 12 더하기 2 더하기 4를 6초로 나눈 것과 같죠. 답은 3m/s입니다. 디귿도 옳은 답이 되겠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3개의 운동 구간이 주어져 있고요. 구간별로 각각 등가속도, 등속도,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보기는 이렇고요. 평균 속력과 걸린 시간, 가속도 등을 구해야 해요. 역시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간 속도 좌표를 잡고요. 먼저 발문에서 주어진 A 구간에서의 걸린 시간이 C 구간의 4배라는 조건을 한번 표시해 봅시다. 여기 C 구간의 시간을 T라고 하면 A 구간의 시간은 4T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 사이 구간이 B입니다. 구간 A에서의 가속도를 A1이라고 하면 4초 후의 속도는 A1 곱하기 4T가 될 거예요. 즉, 자동차는 처음 속도가 0이었다가 4T일 때 속도 A1 곱하기 4T가 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구간 B에서는 이렇게 등속도 운동,
그리고 다시 C에서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C 구간에서 A보다 가파르게 그려야 하는 이유는 뭐죠? 네, 문제에서 세 구간 모두 거리가 같다고 했으니까 각 구간의 넓이가 모두 같아야 해요. C는 시간이 짧으니 더 넓은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 뾰족하게 그려줘야 하는 거죠. 자, 대략의 준비가 끝났으니 보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기억에서 A와 B의 평균 속력을 비교해야 해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L과 같아야죠.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은 L 공식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 속도는 0이니까요. A의 평균 속력은 이 변이를 총 걸린 시간 4t로 나누면 되겠죠. 결과는 2A1t입니다. VB는 4A1t로 일정한 값이죠. 따라서 B에서의 평균 속력이 A에서의 2배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은 옳은 것입니다. 다음 니은은 B에서의 시간을 구해야 하는데 조건은 B에서의 변이, 즉 이 넓이도 L이라는 거죠. B 구간의 시간을 T이라고 하면 L은 B에서의 속도와 시간을 곱한 값이죠. 이 빨간색 삼각형과 같은 넓이여야 하므로 B의 속력은 4A1T이니까 B 구간의 4A1T 곱하기 TB 넓이죠. 이것이 A 구간의 삼각형 2분의 1 A1 4T의 제곱과 같아야 됩니다. 이 방정식을 풀면 B 구간의 시간이 도출되겠죠. 이 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도 옳습니다. 디귿 C에서의 가속도를 A2라고 합시다. 역시 넓이가 같은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C에서의 넓이는 아래 직사각형 넓이가 있으니까 4A1T 곱하기 T가 더해져야 해요. A와 넓이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등식을 쓰고 풀면 A2의 가속도는 A1의 8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상대로 가속도는 훨씬 크게 나오죠? 그래서 역시 세 가지 보기 모두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봅시다. 지난 시간 풀어봤던 4번 문항 기억나시죠? 4번 문항의 5번째 단계부터 시작되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경사면에서 두 물체의 속도와 떨어진 거리가 모두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만 가지고 풀어도 충분합니다. A의 속도 공식, B의 속도 공식입니다. 가속도가 중력에 의해서 운동 반대 방향으로 생기니 여기서 마이너스 A라고 썼어요. A의 변위식, B의 변위식입니다. 단위는 생략했습니다. 먼저 기억을 볼까요? 기억은 검증해야 할 두 가지 명제가 있는데 하나는 Q에서 만나는 거고 두 번째는 만날 때 A의 속력이 B의 4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둘이 만날 조건은 이렇죠. A가 16m를 더 가야 만나니까요. 두 변위식을 대입하면 T에 관한 1차식이 얻어져요. 2분의 1 AT제곱은 두 식 모두에 들어있는 항이니까 사라지죠. 만날 때 시간은 2초고요. Q점에서 만날 때 B의 변위는 0이어야 하니까 가속도 A는 2m/s의 제곱을 얻을 수 있습니다. 2초와 2m/s 제곱을 A의 변위식에 넣어 볼까요? 네, 16m가 나와서 일단 Q점에서 A와 B가 만난다는 명제는 옳은 것입니다. 그때 A의 속도는
이제까지 열심히 구한 시간과 가속도를 A의 속도식에 대입해서 6m/s를 얻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B의 속도식에 넣으면 마이너스 2m/s가 나오는데 속력은 크기만을 말하니까 A가 B의 3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VB 양옆에 씌운 작대기 두 개는 절대값 표시이죠. 그래서 4배라고 쓴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을 볼까요? 이미 구했죠? 만나는 순간 시간은 2초일 때입니다. 디귿에서는 최고점이라는 조건에 주목해야죠. VB가 0일 때, 그러니까 멈출 때가 최고점일 때예요. 그때 시간을 T'이라고 하면 속도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0이 돼야죠. 만족하는 값은 1초입니다. A와 B 사이의 거리는 B가 앞서고 있었으니 B의 거리에서 A를 빼주되 이렇게 처음 떨어진 거리 16m를 더해줘야겠죠. 마이너스 8t' 더하기 16이 나옵니다. 1초를 대입하면 8m를 얻을 수 있고 결국 디귿은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24일 냈던 퀴즈 한 문제는 뉴턴의 운동법칙에 대한 것이었어요. 처음 A에서 B로 일정한 속도로 이동했다고 했으니 등속도 직선 운동입니다. 5개의 선택지가 모두 맞게 그렸죠. B에서 C까지는 일정한 추진력을 받았으니 등가속도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추진력이 A, B의 수직이니 직전까지 수평 방향으로의 등속도 운동은 그대로 유지되고 수직으로만 등가속도 운동이 더해지는 거죠. 무슨 운동이 되어야 될까요? 마치 지난 시간에 배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과 같죠. 바로 포물선 운동입니다. 그래서 3번, 4번, 5번이 일단 정답 후보군이 되죠. 마지막으로 C점에서 엔진을 껐다고 하면 관성 법칙에 따라서 접선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표현한 것은 5번이 유일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대부분 잘 맞췄는데요. 답을 제출한 학생의 18% 정도가 2번을 답했고 9% 정도가 3번을 답했어요. 아마도 2번을 답한 학생들은 로켓의 수평 운동을 고려하지 못한 것 같고 3번을 선택한 학생들은 관성 법칙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포물선 운동이 가능한 것은 추진력 때문이죠. 관성 법칙은 이 추진력이 사라졌을 때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에요. 가속도 운동을 하던 물체가 힘이 사라졌음에도 그때까지의 가속도 운동을 계속 유지하지는 않는 거죠. 가속도 운동의 원인이 힘이 사라졌으니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것이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포물선 운동하던 물체는 작용하는 힘이 사라지면 접선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죠. 잘 정리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과서 20쪽과 21쪽 탐구 수행을 해볼까요? 실제로 해볼 수는 없으니 여기서 우리는 측정값을 없는 방법을 배우고 측정된 값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상 위에 역학수레를 올려놓고 줄자를 접착 테이프로 고정한 다음 촬영 준비를 해요. 줄자는 촬영할 때 수레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죠. 두 번째로 용수철 저울을 역학수레에 걸고 눈금이 일정한 값을 가리키도록 당기면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합니다.
용수철 저울의 눈금을 2배, 3배로 증가하면서 두 번째 과정을 반복합니다. 힘을 2배, 3배로 가한다는 의미겠죠. 다음에는 역학술에 추를 올려놓아서 질량을 변화시키면서 2번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때 유의사항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요수철 저울의 눈금을 일정하게 해야 한다고 하죠. 하지만 어떻게 힘을 일정하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가능은 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건 여러분 실습지에 있는 퀴즈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마지막에 안내를 하겠습니다. 결과 정리입니다. 촬영한 동영상을 편집 프로그램으로 재생해서 0.1초 간격으로 역학수레의 위치를 읽습니다. 이미 선생님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분석을 과제로 냈었어요. 한번 해본 학생은 실험 과정이나 분석이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표로 정리합니다. 임의의 용수철 눈금과 추의 질량을 가정하고 얻은 데이터가 이렇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교과서에 21쪽에 있는 같은 표의 빈칸을 채워보시면 됩니다.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간 이동 거리는 바로 뒤에 값에서 앞에 값을 빼면 이렇게 나오죠. 시간으로 나눠주면 구간 속력이 됩니다. 인접해 있는 속력값들의 차는 바로 속력 변화죠. 이 표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내야 하는 물리량은 바로 가속도입니다. 한번 구해볼까요? 교과서에 적어봅시다. 20초면 충분할 듯 싶네요. 앞서 속력 변화는 50cm/s였습니다. 그리고 속력이 변화하는 동안의 시간 간격은 0.1초였죠. 그래서 가속도 델타 t분의 델타 v는 50cm/s를 시간 0.1초로 나눠서 5m/s 제곱을 얻습니다. MKS 단위로 환산한 거죠. 이런 식으로 힘의 크기와 질량을 변화시켜 가면서 얻은 데이터로부터 가속도를 구하고 그래프를 그려보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 출력해두라고 했던 실습지와 자, 연필을 준비해 주세요. 준비 시간 20초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교과서에 수레가 지나간 위치를 기록한 그림이 총 6개가 있어요. 1-1-14와 1-1-16이죠.
실습지에서 1에서 3은 질량을 고정시키고 힘을 F, EF, 3F로 증가시킨 것이고 4에서 6은 힘을 고정시키고 질량을 M, EM, 3M으로 증가시킨 거죠. 여러분은 실습지에 먼저 빈칸을 채우고 궁극적으로 각 경우의 가속도를 구합니다. 시간 간격은 0.2초씩으로 합니다. 질량이 일정한 경우인 1에서 3번표를 채우고 가속도를 구해봅시다. 시간은 3분입니다. 다 작성하셨나요? 방금 연습해 본 것처럼 이 변화인 델타가 붙은 값은 뒤에 값에서 앞에 값을 빼고 속도와 가속도는 구간의 시간 간격으로 나눠져서 구할 수 있죠. 힘이 F일 때이고요. 가속도는 속도 변화 10cm/s를 0.2초로 나눈 후 MKS 단위로 고치면 0.5m/s의 제곱입니다. 힘이 EF일 때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하면 가속도는 1m/s의 제곱입니다. 힘이 3F일 때이고요. 가속도는 1.5m/s의 제곱이 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힘이 2배, 3배가 되면 가속도도 2배, 3배가 되는 거 확인이 되나요?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힘 가속도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2분간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의 기본은 좌표축의 이름과 단위를 정하는 거예요. 힘과 가속도는 이미 적혀 있네요. 힘의 단위 뉴턴, 가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을 축 이름 옆에 괄호를 치고 씁시다. 그리고 능꿈을 매기죠. 이렇게 힘의 축은 적어도 같은 간격으로 표시되어야 할 테고요. 가속도의 축은 0.5, 1.0, 1.5가 표시되어야 하겠죠. 모두 등간격입니다. 문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 측정값을 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직선을 점선으로 그리는 이유는 우리가 측정한 값은 딱 세 점이지 점과 점 사이는 측정값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점선의 의미는 이 값들은 측정값으로부터 추정한 선이라는 의미입니다. 내삽이라는 조금 고급진 용어를 써요. 안쪽에 삽입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내삿된 값들을 이렇게 연속된 선으로 잇는 것을 추세선이라고 하죠. F 왼쪽과 3F 오른쪽을 넘어서는 선은 바깥으로 삽입한다 해서 외삽에 의한 추세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학술 논문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는 룰이죠. 여튼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질량이 일정할 때 가속도가 힘에 비례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어요. 데이터는 3개뿐이지만 3개가 완벽하게 비례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만약 값들이 오락가락하면 비례 직선에 일치되는 정도를 표현하는 R값이라는 통계치를 병기해 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힘을 일정하게 하고 질량을 변화시킨 4에서 6번 표를 채우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 가속도를 구해봅시다. 마찬가지로 3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질량이 m일 대이고요. 가속도는 속도 변화 30cm/s를 0.2초로 나눈 후 랭크스 단위로 고치면 1.5m/s의 제곱입니다. 질량이 2m일 대고요. 이때 가속도는 0.75m/s의 제곱이죠. 질량이 3m일 대고요. 가속도는 0.5m/s의 제곱입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아까와는 좀 달리 한눈에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량이 3m일 때의 값을 보면 m일 때의 3분의 1인 것이 파악되죠. 이 규칙을 따르면 2m일 때가 m일 때의 2분의 1일, 2분의 1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로 질량 가속도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역시 2분간 시간을 드릴게요. 다 그렸나요? 좌표축의 단위를 축 이름 옆에 괄호를 치고 씁니다. 질량축에 등간격으로 눈금을 매기고 가속도 축도 마찬가지로 0.5 간격으로 그리되 0.75가 표시되게 그려야겠죠. 측정값을 점으로 표시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2분의 1배, 3분의 1배로 반비례해서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시죠? 비록 3개의 데이터이긴 하지만 확신을 갖고 반비례 곡선을 그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아까 X축이 시간이 아닌 힘이나 질량이 나왔어요. 얼마든지 X축이 시간이 아닐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튼 이 실험 결과에 따라 힘이 일정할 때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사실 교과서에 나온 데이터는 매우 이상적인 경우죠. 실제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예쁘게 나올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데이터 수를 눌려서 통계적으로 추세선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얻은 데이터가 좀 더 확실하고
추세선이 옳지 않다면 추세선에 해당되는 이론을 수정해야만 합니다.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고 힘든 작업인 거죠. 실험 결과를 정리합시다. 질량이 일정할 때 힘의 크기와 가속도 그리고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질량과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한번 써봅시다. 방금 봤듯이 질량이 일정할 때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이 일정할 때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힘, 질량, 가속도 사이의 관계 실험을 어떻게 실행하고 분석하는지를 알아봤어요. 위치 데이터로부터 변위를 추출하고 구간 변위의 차이로부터 속도를, 구간 속도의 변화로부터 가속도를 구해냈고 각각 질량이 일정할 때 힘과 가속도, 힘이 일정할 때 질량과 가속도 간의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속도 법칙을 정의하고 운동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입니다. 추적 체크 꼭 하시고요. 이번은 이미 실습지의 결론 및 논의에 있는 질문이죠. 이번까지 마저 작성해서 실습지 전체를 촬영해서 댓글로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번잡하더라도 사진 촬영 후 파일명을 고쳐서 업로드를 부탁드려요. 3번은 기출문제인데 투표 기능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를 체크하고 있어요. 제출에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일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